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전체적인 시장들이 조금 조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우려로 인해서 갑자기 확진자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변종 바이러스는 또 백신이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그런 말들이 또 무색할 정도로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외 시장, 국내 시장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성투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이렇게 백신이 나오고, 이제 접종도 이제 미국에서는 맞고 있고, 유럽도 맞고 있고 한데, 이게 뭐 네네. 또 다른 뭐 변종 바이러스가 나왔다. 이게 뭐, 백신이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출렁이기도 하고, 오늘 또 급상승하면서 해외 네. 증시도 저는 이제 상승을 했었고, 국내 증시도 코스피가 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단기 조정이 좀 필요했던 시기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온 거죠. 뭐 음, 주가 어차피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 네네네. 단기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했던 시점인데, 이 음, 시점에서 이제 딱 시기적절하게, 네네. 예, 뭐 조정이 필요한 그런 얘기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음, 사실 뭐 변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네네. 뭐 딱 요때 맞춰가지고 나왔다 뭐 이렇게 하기 좀 그렇고, 네네. 이게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변이가 굉장히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네, 새로운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뭐 음,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나온 그 변종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70%나 향상됐다. 그럼 뭐 그냥 네, 그다음에 스치면 네, 감염이네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은 원래 감염이 잘 안 됐었는데 이거는 네네. 어린아이한테 쉽게 감염이 된다. 이거 네. 치명적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영국에서 오는 사람들 다 막아라, 국경 봉쇄한다, 뭐 그렇게 얘기 나오고, 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 좀 됐었는데, 네네. 화이자에서도 그렇고, 뭐 일단은 이 백신이 지금 현재 음. 그 변종 바이러스에게도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네. 네네. 천만 그렇게 되면 다행이네요. 또, 네네. 또 뭐 네. 상관이 없잖아요. 진정이 음. 되는 음, 부분들이고, 음,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오늘 한 얘기는 뭐냐면 그 단백질 스파이크 쪽에서 나오는 그 유전자 변이가 네네. 자기들이 취급하고 만들어낸 그 백신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네. 범용이 될 수도 있다. 이 네네. 말이네요. 그런 네네. 얘기가 네네. 돼서, 네네. 뭐, 거기에 대한 이제 효과성 입증을 위한 실험을 하겠다. 음.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사실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네네네네네. 뭐, 모르죠. 이제 변이가 되면은, 이게 사실 약이 안 먹히는 게 맞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 백신 업체들도 백신을 고칠 수 있다 얘기를 했어요. 음. 이제 뭐 고치기 쉽게 해놨다. 여기다 뭐만 더 네네. 추가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네네. 있는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걱정거리 많이 줄어들었고, 음.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경기부양책 통과를 하게 되면서 네네. 바이든 당선인이 자기 취임하고 나면 경기부양책 한 번 더 간다. 음. 그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호재성 재료들이 주가를 끌어올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네네.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근데 음. 다우지수는 내렸어요. 다우존스는 내렸어요. S&P 네. 500하고 다우존스 좀 내렸습니다. 다우지수는 네. 내리고 네. 나스닥은 오르고 그러니까 네네. 보통은 또 이럴 때 보면 이게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의미에 또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안정적이고요. 변한 거 네네. 없죠. 그다음에 네네. 경기 부양책 오히려 더 괜찮은 모습인데 음. 사실 미국 쪽에서는 소비 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음. 지금 당장 만들어진 그 내용에서는 음. 경기가 안 좋게 비춰지는 거죠. 약간 이제 악재성, 네네. 그게 좀 더 큰 호재성보다 네.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다우지수가 조금 주가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 있었고, 음. 그 다음에 나스닥 기술주 쪽의 움직임들이 좀 괜찮게 나왔고, 네네. 그런 식으로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 그 뭐 대형주 쪽의 움직임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가라앉는 형태였는데, 네네. 우리나라 중심도 완전 다르게 나타났어요. 국내 증시는 네, 전일 뭐 이렇게 1% 가까이 빠지면서 좀 이렇게 1.6%씩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고점이다. 이제 좀 빠질 일만 남았다 했는데 오늘 장중에 그냥 훅 들어올리면서 또다시 1%대로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는 다시 2759.8이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네, 이게 네. 사실은 외국인들이 수급을 계속 유지하는 동안에는 네네네. 뭐 이제 주가가 빠질 만한 건수는 사실 없었죠. 깊게 들어갈 음. 만한 내용은 아니었고, 네네.
뭐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외국인들 수급이 네. 매도를 많이 확장하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 음. 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네네. 그냥 매도가 많이 나와봤자 1,000억 원대, 2,000억 원대 이렇게 되니까 네. 그래서 규모가 적은데 주가만 빼는 거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언제고 다시 매수가 들어올 때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그리고 네네네. 많이 빼지는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라서 음. 이 하락이 제한적이다라는 부분들인데, 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라오죠? 근데 강하게 그러니까, 올라옵니다. 네. 네네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형주 쪽에 이런 주도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은요, 네네. 시장이 또 바뀌어 버려요. 자, 오늘 네. 상한가 친 종목들이 뭐 당연히 뭐 중소형주 정도는 치니까 뭐 그렇다 생각을 음. 했는데 대형 시가총 상위주인 LG전자가 급등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이게 깜짝 네, 놀라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네. 네. LG전자가 상한가 하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언제 차트를 아무리 봤었지? 돌려봐도 상한가 간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게 뭐 그 전기차 부품 관련한 그런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일전에도 현대차와의 어떤 전장 부품 관련한 부분에서 실적이 개선된다는 얘기는 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뭐 캐나다 기업하고 네. 뭐 그런 게 된다 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뭐 규모를 좀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이제 같이 성장하는 모습인데, 네네네. 이제는 이제 전자 부품이라든지 네네. 이런 쪽 기업들도 전기차로 엮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음, 먼저 그 필두를 스타트 라인을 끄는 것 같은데 하만을 그렇죠. 인수하면서 삼성전자도 지금 네네네.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나 이제 삼성물산, 이 음. 삼성그룹 쪽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그 상속세가 11조 원으로 확정이 되면서 네네네. 배당이 확대돼야 된다. 음.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네네네.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어. 있는데, 삼성전자는 뭐 워낙 여기저기 잘 건드리고 음, 있으니까 음. 상관없는데, LG전자는, 음. 네, 이 정도 흐름은 생각지도 못했었던 부분이죠. 너무 그러니까, 급등이 아닌가 네. 싶을 정도로, 네. 이게 항상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급등은 정말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서 나오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걸 절대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네네. 2등전자라고 놀림받았던 LG전자거든요. 그러니까요. 열받은 거죠, 뭐. 하여튼 뭐, 에라이, 그러면서. LG 네, 그룹주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뭐, LG 네네. 지주사든, 뭐, 여러 가지, 이노텍이라든지, 뭐, LG 그룹주들,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네네. 뭐, 관련 기업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호재성 뉴스에도 기뻐하시리라 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동안 또 고생해 오신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일단 그렇죠. 보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네네. 대형주는 연속 상한가라든지 이런 거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오늘 혹시나 또 장 막판에 또 들어가신 건 아닌가 싶은데, 그 막 상따 이런 거, 네. 물론 이제 내일, 뭐 지금 잔량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음, 뭐 내일도 상승 출발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게 되는데, 네네네네. 뭐 2연속 상한가, 뭐 네. 점상 이런 것들 기대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면 그, 삼성전자가 점 네. 상 간다는 얘기가 똑같으니까. 그런 사례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네네네. 부분들은 꼭 생각하시고 너무 네. 무리하게 들어가시는 것은 대형주 입장에서 좋지 않죠. 추격 그래서 매수 조심하라. 네네. 네. 이게 지금 예전 같지 않게 30%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오늘만 시총이 4조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단숨에 지금 20위권 네. 밖에서 10위권 다 들어와 버렸어요. 이런 거는 이제 일단 오르기는 오르겠지만 음, 이제 막 그렇게 급등이 계속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네네.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네네. 봐야 되겠죠. 음, 워낙 이제 뭐 재료 자체가 음. 전기차는 좀 멀리 봐야 되는 재료이기도 하고 크기도 네네네.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일단은 좋은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근데 뭐 축하할 네, 일이네요. 급등에 대한 부분들을 음. 그냥 막 연속적으로 끌고 넘어가야 되겠다. 뭐 상한가 계속 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요거는 좀 곤란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일단 뭐 전체적인 큰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 네네. 뭐 단기적인 그렇습니다. 상승에 내일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을 감수하고 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특이한 섹터가 있었는데 LG전자 네. 같은 전자전기 쪽은 상승한 반면에 제약바이오 쪽은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아, 이해를 해야 오늘 되죠? 또 뭐 네. 완전 난리죠. 뭐 네네네. 현대바이오가 하한가. 네네. 네. 그 다음에 대웅제약이 하한가. 네. 사실 근데 얘네들 보시면은요, 뭐 네. 거래도 많지 않았고요. 뭐 음.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50만 주밖에 안 돼요. 네네네. 그 그렇습니다. 거래 대금은 1,000억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네. 뭐 1,000억밖에 안 되는 데서 음. 뭐 얼마나 대단한 그런 주가 하락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는데 네네네. 지금 근데 지금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음. 지금 보면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어떤 효과를 확인했다. 네. 네,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 네. 엄청 좋은 재료거든요. 호재 뉴스를 네, 터뜨리면서 이제 네. 하종가를 본다고. 엄청난 네네. 호재죠. 그 다음에 네. 이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음. 이제 뭐 그 주사 치료제, 음. 뭐 그런 쪽에서 주사제를 개발했다. 네네. CM팜이라는, 네, 이게 지금 현대바이오가 이제 주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CM팜에서 이제
중증 환자 전용 주사제를 개발했다. 음, 바이러스 증시 100% 억제를 목표로 한다. 뭐 이런 거 음, 있는데 사용 승인을 추진하겠다는 얘기. 이거는요, 지금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 재료인데 주가를 빼버렸어요. 네네네.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좋은 재료가 있는데 주가가 하락했어? 음, 왜냐면 이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그 시점보다 지금 재료가 사실은 더 좋은 재료거든요. 네네네. 그럼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 내려갔어요. 네네. 이건 뭐냐면요, 과열을 시키는 부분이에요. 좀 지금 투자, 진정해야 된다. 그쵸? 예. 지금 대웅제약이나 뭐 현대바이오나 둘 다 경고 아니에요. 투자 경고. 빨간 딱지 네네네. 네네, 붙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주가를 빼줘야 돼요. 음, 주가를 빼줘야 되는데 빼지 않고 이렇게 시키지 않고 그냥 올라타게 되면 뭐 세력들이든 뭐 외국인이든 전부 다 부담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했지만 매수는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게 고점에서는 이런 게 한번 나오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좀 다분히 의도적이긴 네. 하지만 이걸 보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네. 이게 제 생각에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 어제 42,000원에 고점에서 매수했다. 네네. 그러면은 그 단계로만 벌써 마이너스 20% 나와 있는데 오늘 30% 음, 까였다 그러면 반토막이에요. 그렇네요. 오늘 예. 증거사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예. 증거금 더 반대매매 나옵니다. 넣으실래요? 네네네. 근데 증거금 넣을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못 그럼 반대매매 가니까.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런 투매가 나오게 되면 내일 아침까지 한 번 더 출렁거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음, 그리고 그 물량 받아가지고 올리게 되는데 보통 그런 자리에서 이제 물량들 다 뺏깁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밑에서 사가지고 그냥 덤비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깔고 가야 네.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저 같은 네네. 경우는 오늘 하한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00% 수익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은 그 내려가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쓸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음, 이제 위에서 사신 분들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높게 이제 상한가 치는 네, 것을 보고 나서 뒤늦게 매수하시는 분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런 매매를 일단은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저 항상 음, 많이 올라간 이후부터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이제 더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대응만 해야지 네네.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시면 절대로 안 되죠. 네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지선 때가 일단 5일선 지지선이 이제 33,000원 정도 있었는데 네네네. 그거 무너지면서 계속 떨어져 내리는 상황이라면 음, 단기 조정 예상해야죠. 네네네. 그래서 그 자리 부담스럽다 그러면 일단은 음, 팔든가 음, 아니면은 그냥 밑에까지 이런 tum에 난 견뎌보겠다 하면은 음. 한번 뭐 갔다 심장 와야 되는 거죠? 예. 튼튼하게 해야죠. 갔다 예, 예, 와야죠. 예, 네, 그런 거 기다려 보거나 예. 그런 전략들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음, 지금은 대응만이 살 길이죠. 네, 네네.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들을 이제 자기의 어떤 그 투자 평단가에 음, 맞춰가지고 음. 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일단 뭐 이제 위에서 이제 급락도 나올 수도 있고 다시 급등도 나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산 위치가 어딨냐. 그렇죠. 조용할 때 샀느냐, 그렇지 않을 때 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좀 시장이 좀 극과 극으로 나뉘면서, 상한가 치는 놈도 무조건, 물론 나오고요. 하한가를 가는 종목들도 늘상 나오긴 합니다만은, 좀 극명하게 나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내가 들어가야 될 위치가 어딘지를 네.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네네.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한 주식들은요. 네. 급락도 나오지만 한 네. 번에 죽지는 않습니다. 네.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게 되겠죠. 네네. 네. 급등 이후에 네. 급락이 한 번 나오고요. 네네.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되돌림은 나오거든요. 음, 이제 그 흐름이 이제 음, 기술적 반등에서 되돌림이 나온 시점에서 더 올라갈 것인가 안 올라갈 것인가는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이 되겠지만 네네. 한 번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만약에 물려 계신다고 하더라도 음,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네. 지금 또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자, 뭐 하루하루의 일봉에 너무 이제 네네. 일희일비하지 않는 이게 어떻게 보면 탄탄한 마음을 마음 근육을 갖고 음. 계셔야지 주식 하시는데 좀 롱런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네네네. 그동안 이제 대형주들이 좀 주춤하면서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오늘 상황이 또 외국인 매수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상황이 또 바뀌었어요. 네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네네. 중소형주들이 네. 옆으로 서고 있죠. 네. 이럴 때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소형주 쪽 막 들어왔다가 또 이제 물 먹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음. 대형주 팔아먹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럴 수 근데 있죠. 여기에 대한 전략도 분명히 말씀드린 게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요. 이게 순환을 아, 한단 말이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자리 네네. 지켜라. 그래서 예. 내가 지금 중소형주에 들어와서 뭔가 재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음, 그럼 음, 기다리셔야 돼요. 음. 왜냐면 어쨌든 대형주가 또 계속 올라갈 수 없거든요. 네네네.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면 음, 그 타이밍에서 내가 저점 매수가 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음,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음. 대형주 갔다가 쉬고 중소형주 갔다가 쉬고 대형주 갔다가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강세장에서 계속 그 흐름을 잘 타고 들어가셔야 돼요. 엇박자 타시면은 계속 손해만 봅니다. 그렇죠. 올라가는 네네. 장소에서도 개인들이 깡통이 많이 나는 이유가 그 흐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그렇게 많이 그렇죠.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잘 모를 때는 가만히 한번
한 타임 쉬어보고 한 템포 쉬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 그거 되게 같아요. 어려워요, 근데. 저쪽 거가 계속 올라가니까 못 참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일단 뭐 한창 주식 투자라는 게 심리의 게임인 것 음, 같고요. 그 마음을 잘 다스리시면서 그다음에 시황과 그다음에 주가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성투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네네.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